안녕하세요. 노을사원입니다. 오늘은 매매 복귀나 뭐 분석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 이제 강력하게 투자 권고를 드리는 영상을 하나 찍어볼까 해요. 우리가 왜 선물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투자 권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내가 뭐 개별 종목을 추천해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가능성을 좀 시험해보라는 투자를 하라는 동기부여 영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벼락거지 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움직여지는 좀 그런 세상? 이미 어느 부분에서, 어느 영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됐죠.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가까운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리즘 같은 건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정말 많은 정보가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튀는 사람들의 정보만 이렇게 쉐어가 되고 공유가 되고 마치 그게 사실인 양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원리인데 그게 이제 좀 심각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미국 어디 중앙정부인지 어딘지에서 한번 소송을 크게 당했어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그 후부터 페이스북의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알고리즘 같은 나쁜 영향이 있는 영역에도 이제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그런 게 발생되면서 이제 첫 소송이 난 건데 어쨌든 그건 번외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정확한 정보다가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뭐랄까 좀 자존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를 좀 거를 수 있는 통찰력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우리 도담진 카페에다가 글을 쓴 것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선물 매매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물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 이제 여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기관처럼 뭐 투자를 해서 뭐 10년 동안 지켜본다든지 아니면 뭐 하락장의 기관은 이렇게 공매도를 쳐서 뭐 수수료 돌려먹기로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개별 종목 이런 걸 전혀 믿음이 안 가요. 특히 코인도 그렇고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나마 이제 믿음이 가는 게 이제 지수라는 게 이제 어떤 주식에 대한 평균이잖아요. 뭐 나스닥이나 S&P나 코스피처럼 그런 지수에 대한 믿음은 좀 있죠. 왜냐하면 어느 하나의 종목에 대한 오름내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평균적인 전체 몇 가지 종목, 뭐 우량주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주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모아놓은 지수이기 때문에 그 지수에 대한 믿음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해외 선물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 VPN을 쓰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우리는 선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 매매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뭐 1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단돈 10,000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장이다. 그런 장에서, 돈을 벌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선물 매매를 하면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도 이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레버리지라는 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10,000원이라는 돈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레버리지 10배를 쓰면은 10만 원이라는 돈으로 투자를 되는 거고 10만 원으로 10% 먹으면 10,000원 먹는 거잖아요. 그죠? 100만 원으로 10% 먹는 거면 뭐 10만 원을 먹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가 존재를 하는 선물 시장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죠. 그 리스크는 진짜로 당신이 어느 정도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한시라도 빨리 요 선물 매매를 하라고 권장을 많이 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공부 좀 하면 미안해요. 공부 좀이 아니라 꾸준히 한 1년 정도, 6개월, 1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나는 분명히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물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본업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본업을 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지. 그러니까 내 한평생 삶에 요만한 위기가 또 올까라고 안주를 했던 건 맞는데 그 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다. 좆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처음에는 뭐 한 1년 정도? 1년 정도는 그냥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전에 뭐 쉬지 못했던 부분도 쉬고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부분도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당장 이제 현실적인 많은 문제에 봉착을 하죠. 처음에는 내가 그것도 했었어. 부동산 공부. 그것도 했다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잖아요. 투자에 대한 모든 속성을 다 알아야 되는데 내가 기존에 뭐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부동산 뭐 말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나한테 좀 와닿는 투자 시장에 대한 지식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접하게 된 게 이제 코인이었던 것 같아. 근데 날짜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4월 중순이나 말쯤에 들어왔다가 붓답이 제대로 맞았죠. 근데 이때는 뭐 돈 10만 원으로 이렇게 시험 삼아 했던 거라 뭐 돈이 되네 하고 있다가 붓답이 맞고 나서 이제 정신이 확 든 거지. 아, 여기는 모르고 접근하면 안 되는 시장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달간 하락장 동안 이제 선물에 손을 대기를 시작해요. 그래도 이제 본업이 내가 좀 학업 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열받는 거야.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지? 아니면은 뭐 그 안에 분명 뭔가 있다. 분석하는 뭔가가 있다. 라고 해서 그 분석 자료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물하는 사람 대부분 비슷할 것 같아. 그 매영남이라는 유튜버가 있죠. 이제 그 사람의 매매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이제 매매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멋있어 보였어. 어떤 이론에 심취해서 분석하고 결과값을 얻는다는 게 굉장히 사리에 맞고 이치에 맞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뭐 책도 이제 해외에 있어서 책을 살 수는 없었고 이것저것 재본을 해서 이제 영상을 보는데 한 3, 4개월 정도는 재밌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님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1, 2, 3, 4 카운팅도 하고 ABC 카운팅도 하고 이렇게 나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렇게 뭔가 작도를 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보면은 이게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근데 그게 지금에서야 내가 공부를 엉터리로 했구나 혹은 내가 경험이 부족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또 배신처럼 다가온다고. 내가 만약에 분석을 했던 반대로 간다든지 뭐 경험이 부족해서 뭐 탈출하는 방법을 모르고 경험이 부족해서 어디서 익절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랬을 때 이제 좀 그런 억울함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론이 조금 정립됐다 싶을 때부터 매매를 시작을 해서 깡통을 좀 차고 상처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보조지표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좀 다른 길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을 한 3, 4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제 뭐 MACD라든지 뭐 오실레이터, 이평, 볼린저 밴드 아마 다 똑같을 거야. 뭐 추세 매매, 뭐 추세선 긋고 뭐 하고 다 해보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요런 예전에도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어디서 파생이 되었냐면 파동이라는 이론에 근거해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법에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엘리어트 파동을 제대로 파고 왜냐면 그게 이제 기원적으로도 맞죠. 예전에 무슨 뭐 다케다 3분 3분 5법칙이나 아니면은 뭐 다우 이론 같은 거 기자모리 9파동 뭐 이런 이론들을 보면 어쨌든 파동에서 시작된 사람들의 사고 파는 행위에서 시작된 그 행위에 대한 관찰을 하고 분석을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개 중에 하나는 내가 매매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개 중에 하나는 파동이 돼야 되는 게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기원은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좀 재밌게 풀어볼까 생각 중인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기본이 되는 이 선물 매매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선물 매매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일단은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은 피보나치 비율이라는 게 항상 쫓아다녀요. 쫓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책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요런 사람들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요런 데이터가 관찰이 된다. 근데 요 관찰된 데이터는 어떠한 주기를 통해서 반복이 되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대한 분석만을 한 거지, 이 주가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올라가고 내린다라는 분석은 없었어요,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걸 알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이 이제 각성을 해서 엘리어트 파동이 조금 더 이제 완벽하게 지금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변화가 되죠. 그 이론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 이 피보나치 황금 비율을 찾고 나서 이거를 파동에 적용하는 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된다. 뭐 출산율부터 해서 뭐 사망사고부터 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해, 전쟁, 이런 것까지 전부 피보나치나 이제 파동 근거처럼 어느 정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 이제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신비죠. 그래서 요번에 나도 그 자연의 법칙 우주의 신비 책을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파동 분석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보다 이 이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조금 보고 싶어서 봤는데 나름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행성간에 있는 그 있잖아요. 수금지와 토목. 걔네들의 그 배열 비율도 피보나치하고 맞고, 그 다음에 뭐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 도대체 기원전 언제부터 이 이론을 쓴 거야? 더 웃긴 거는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시대에도 사용됐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밭농사를 할 때 옛날에는 우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때쯤 보면 그 땅 주인이 이제 땅을 빌려줘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쵸? 사람들한테. 근데 3년하고 8년 주기로 요거에 대한 그 땅을 팔지 않고 그때는 자기네들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3하고 8이라는 숫자가 피보나치 숫자잖아요. 우리 피보나치 숫자에 대해서는 다 알죠? 모르면은 내가 잘난 척을 좀 해보겠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이렇게 뭐 파동 카운팅 할 때도 쓰긴 하지만 원천적으로는 피보나치가 이 숫자의 배열이에요. 더하기는 아니겠다. 자, 요런 숫자의 배열이 있습니다. 요런 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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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서는 이런 숫자, 그 다음에 이런 숫자, 그 다음에 이런 숫자. 그럼 생각을 하겠지. 너는 이 숫자의 배열을 어떻게 알고 있어? 이 숫자, 이 안에 들어있는 법칙만 이해를 한다면 밤새도록 끝까지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건데, 보통 처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은 꽃이나 그 책에 나와 있는 비유는 토끼더라고. 암토끼 한 마리하고 수토끼 한 마리를 교배를 시켰을 때 1년 후에는 몇 마리의 암토끼와 몇 마리의 수컷 토끼가 나오냐. 예전에 이제 커뮤니티 그래도 쓴 피보나치 내용이 있긴 한데,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알 수 없는 앞으로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 알 수 없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근데 요 숫자의 배열 요 숫자의 배열 안에 있는 그 법칙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황금 비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 추출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자, 요 숫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앞자리 숫자와 앞자리 숫자를 더하면 나오는 숫자예요. 무슨 IQ 테스트 같죠? 요거 보고 깨달았다면 당신은 천재인가? 자,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1, 2 나오고, 1 더하기 2는 3 나오고, 2 더하기 3은 5 나오고, 3 더하기 5는 8 나오고, 뭐, 이런 식. 그 다음에, 요 앞에 수를 뒷수로 나누면, 여기가 이제 뭐, 382배. 우리가 아는 0.382배가 나오고, 한 칸 건너뛰어서 나누기를 하면 0.618배가 나온다. 그럼 앞자리수가 아니고 뒷자리로 더 나누기를 하면은 뭐 1.382가 나오고 1.618이 나온다. 그 전에 알죠? 무슨 뭐 236도 나올 수 있죠. 이게 뭐 건너 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런 법칙이 존재를 해서 우리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파동을 체크했을 때 사용하는 이 비율에 따라서 이 파동이 이렇게 오르면 이 정도까지 와주겠다라는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엘리어트 파동만으로는 크게 효과가 없고 분석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수열을 좀 이용을 하면 분석에 대한 그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물 매매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하고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는 알고 좀 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내 분석이 틀려서 매매를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매매를 실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의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 그 시스템은 내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돈을 잃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그 돈을 복구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 당신은 왜 선물 매매를 해야 되냐? 1번, 우리는 돈이 없다. 종잣돈이 없죠. 2번, 종잣돈이 없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불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레버레이지를 사용할 수 있는 선물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선물 시장에 진입을 하되 반드시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과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소액으로 어느 정도 매매 경험을 쌓고 하다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100%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거든. 리스크 없죠, 일단. 물론 이제 선물 매매 분석이 틀렸을 때 리스크가 없는데 그런 리스크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 당신은 지금 당장 선물 매매를 시작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